오늘 소개할 책은 이 앞에 네, 안녕하세요. 캡사이 신학 구독자 여러분. 5월의 봄 출판사 마케터 신영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월에 보면서 편집자로 일하는 한혜영이라고 합니다. 네, 캡사이 신학에서 책 속의 콘텐츠 북촌을 시작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첫 순서로 오게 됐어요. 우선 저희 출판사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5월의 봄은 2011년에 첫 책을 펴낸 출판사고요. 한국 사회나 아니면 세계 전반의 어떤 삶을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정치적 문제 아니면 문화적이고 또 사회적인 문제 또 생태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동자나 장애인, 여성, 퀴어 이런 사회적 약자의 삶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출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5월의 봄 출판사와 캡사이 신학의 책 소개 콘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앞에도 있지만 야만계급론이라는 책인데요. 지난 3월 2일에 출간된 책이고 부제는 비과시적 소비의 부상과 새로운 계급의 탄생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제에 쓰여진 그러니까 비과시적 소비는 무엇인지, 뭐 어떤 새로운 계급이 탄생했다는 것인지, 이 야만계급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이 표지에 들어간 영수증에 이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부제 속에 새로운 계급이라는 것은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야만 계급을 일컫는 것인데요. 이 야만 계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게 있어요. 19세기에 활동했던 사회 비평가이자 경제학자였던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쓴 저서 유한 계급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유한 계급론의 어떤 주요 개념들을 이어받아서 현대 소비 문화와 계급을 다시 살피거든요. 그래서 유한계급론에서 베블러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소비의 사회적 의미를 되게 날카롭게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과시적인 그런 소비를 하는 유한 계급을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서 유한의 한은 어떤 한계를 나타낼 때 한이 아니라 한가할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생산적인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예술이나 오락 이런 것들을 좀 탐닉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쓸모없거나 아니면 별다른 기능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런 물질적 재화로서 자기의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지위를 과시하는 사람들을 베블런이 굉장히 비판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베블런이 이 유한계급론을 출간한 게 1899년이고요. 뭐 이미 너무 고전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는 책인데 사실 이 저자는 그렇게 말해요. 지금의 시대는 베블런의 시대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특히나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서 물질적 재화가 되게 전반적으로 저렴해지는 사회가 도래를 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과시적 소비, 그러니까 베블런이 유한계급을 비판하면서 주로 이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쓸모 없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과시적 소비가 오늘날에는 이제 굉장히 만연해졌다는 게 이 저자의 어떤 되게 주요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게으른 귀족 집단이 사라지고 교육받은 자수성가형 엘리트가 부상함에 따라 이제 유한은 상층 계급과 동의어가 아니다. 이런 문장이 책에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는 사실 이렇게 정말 부를 타고 나서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상층 계급의 수는 정말 소수고 이제 오늘날의 어떤 사회 경제적 상층,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상위 10% 이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의 소득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하고 뭐 돈을 그렇게 벌고 있다. 이게 되게 주요한 지점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유한이 상층 계급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상층 계급에게는 여가 시간이 그만큼 없다.
이제 그러면서 과시적 소비도 과거와는 되게 많이 달라졌고 그것이 지금 상층 계급을 드러내는 주요한 소비가 아니다라는 게 네, 주요한 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시적인 소비가 과거에 가졌던 차별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유층과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이제 새로운 수단을 찾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저자가 말하는 야만 계급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만 계급이 중점을 가지고 습득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지식인데요. 이 집단의 특징은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와 환경을 의식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스스로를 남들과 구별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물질주의랑 거리를 두면서 그 사회적이고 어떤 환경적인 의식이나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그런 두는 사람들을 저자는 야만 계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지배적인 유한 계급은 존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이제 야만 계급이 새로 출현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지점은 꼭 야만 계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득이 많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충분한 교양이 있거나 아니면 문화 자본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야만 계급에 되게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소득 상위 10%에 속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야만 계급 내에서. 다시 말해서 야만 계급에는 뭐 은행가나 법률가나 뭐 엔지니어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출판계에서 일하는 뭐 젊은 도시인 시나리오를 아직 팔지 못한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뭐 영화계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야만 계급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만 계급을 이제 규정하는 핵심은 여기 이제 표시 뒤에도 썼지만 그 더 이상 이 계급을 보통 소득 수준으로 묶는데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문화다라고 이제 뒷표지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핵심적인 이들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단순히 이들을 묶을 수 없고 문화자본의 수준으로 어떤 특정한 계급 정체성이 만들어졌다. 물론 그 안에는 이들은 이제 대다수가 소득이 높지만 이게 문화자본을 기준으로 묶이는 계급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소득이 낮을지라도 충분한 교양과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저자는 같이 이제 야만 계급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소비가 이제 뭔가 부를 과시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보여주는 표지로 기능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집단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고 또 동일한 가치를 공유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집단적인 의식을 구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야만 계급이 공유하는 비슷한 지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책 40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문화 자본은 무엇을 먹을지, 환경을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더 좋은 부모, 더 생산적인 노동자, 더 식견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을지 등에 관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활용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가 시간에 문화평론을 읽는다거나 뭐 최신 뉴스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본다거나 그 다음에 먹는 거를 선택할 때도 그런 환경과 이제 많은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거나 뭐 이런 식의 소비로 야만 계급의 이제 소비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확실히 부를 보여주지 않는 식의 소비는 이제 과거에도 아주 없었던 거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전혀 이제 돈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뭐 예를 들면 매너라던가 뭐 식사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계급을 드러내는 표지로 기능한다고 예전에도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습득하고 보여주기까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어떤 계급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이런 어떤 매너나 올바른 예절 같은 게
유한계급에게나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네. 그 책에 되게 특정한 어휘 사용에 대한 재밌는 예시가 나오거든요. 뭐 그 사회 비평가 폴 푸셀이라는 사람이 말했었는데 중간 계급이 상류층을 흉내내는 그런 말들이 이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뭐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주정뱅이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알코올 문제가 있는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관찰이 말해주는 거는 되게 돈이나 물질적인 그런 재화를 벗어난 계급 구분을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보 비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보 비용이나 지식을 통해서 쌓는 그런 문화 자본인 거죠. 그래서 야만 계급이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지위제가 아니라 중간 계급이랑 똑같은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희소한 정보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화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이제 규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미묘한 상징이나 문화자본, 뭐 언어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집단들과 이제 구별짓기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소비 문화를 분석한 책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상층 계급이 이제 과시적 소비를 되게 활발하게 했는데 오늘날의 상층 계급은 그렇지 않다. 이들의 이제 지출 비중을 보면 과시적 소비 비중은 줄어들었고 비과시적 소비는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를 되게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비과시적 소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비과시적 소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시적 소비는 뭐 예를 들면 명품 가방, 뭐 명품 옷, 아니면 고급 차, 저택 뭐 이런 게 이제 과시적 소비라면 비과시적 소비는 말 그대로 이제 눈에 부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돈을 쓰는 것들 예를 들면 교육, 의료, 그다음에 뭐 육아, 뭐 가사 노동자를 따로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남에게 내가 부를 보여주진 않지만 말 그대로 과시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돈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소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그 상류층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뭐 이제 가사노동, 이제 뭐 육아 관련된 그쪽하고 교육 관련해서 지출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네, 책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이 장에서 네,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정보 비용 같은 거 이제 잘 나타내는 예시가 표지 아까 영수증 말씀드렸었잖아요. 영수증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야만 계급이 소비하는 그런 품목을 이제 표현한 표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부티크 주인이 아일랜드에서 직접 골라온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 이런 뭐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티크 주인이 직접 아일랜드에서 공수해 왔다 이런 것은 뭐 그 사연 자체가 이제 정보이고 또 일종의 또 장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장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자원이 있어야 이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소비 품목이 여기 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비과시적 소비, 그러니까 야만 계급의 비과시적 소비라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돈과 무관해 보이고 뭔가 가치관에 따른 소비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엄청난 문화 자본과 비용이 없이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단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문화 자본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가 멋지고 뭐가 힙하고 뭐가 이제 이 우리 야만 계급 집단 안에서 받아들여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알려면 그 엄청나게 교육을 받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기반이 있어야만 뭐가 멋지고 뭐가 힙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뭐를 카탈로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정말 대학 교육을 받고 뭐 대학원을 가고 뭐 공부를 정말 오래 해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서 우리가 맞아요. 얻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과시적 소비로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자본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네. 소비들. 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저자의 문제의식이 그런 거잖아요. 야만 계급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비과시적 소비나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이제 구별지으면서 그것도 공고히 하고 그것도 재생산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저자의 문제의식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책을 그냥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더 깊이 있게 이제 책을 다루는 내용을 이제 뒤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비과시적 소비, 그리고 과시적 생산, 도시의 소비 풍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좀 더 한국적인 맥락이나 예시 같은 것도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